네, 한국당 내용은 당권 때문? 제밥에 눈이 멀었나?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요. 자,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. 먼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만나보고 오시죠.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는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당대표가 좀 이선 후퇴 정도로 물러나는 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청북에서 유일하게 자기 지역의 도의원도 공천 못한 사람이에요. 부끄러움을 알아요.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.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. 저게 어떻게 된 상황이었죠? 네,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대표의 그런 지원 유세를 좀 거부하는 움직임까지 벌어지고 있잖아요. 예. 그만큼 홍준표 대표가 참여를 하면 우리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후보들의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건데, 이에 대해서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홍준표 대표 100일 종군하라면서 이선 후퇴를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.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면서 무시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장제원 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저 정우택 의원이 홍 대표를 겨냥한 것과 관련해서 약간 다른 시각을 좀 보냈더라고요. 네, 지금 선거 망하기를 바라면서 그냥 당권 선점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선거에서 질 경우에 이후에 홍 대표가 좀 책임을 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당대표 다리를 노리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공격에 나선 거다,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자, 그러니까 이게 뭐 지방선거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 그 이후에 당권을 노리고 홍 대표의 이선 후퇴를 주장하는 거 아니냐? 이게 이제 수석 대변인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. 강병규 기자가요,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큰 화면을 통해서 무언가 준비했다고 합니다. 네.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 정우택 전 원내대표 어떤 사람일까요? 우선 정치인 정운갑 전 총재 대행의 그 아들입니다. 정치인의 아들 출신이고, 그리고 해수부 장관을 역임했는데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을 했고, 그 이어서 맡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선 의원인데 원내대표를 최근까지 맡은 적이 있었죠. 그만큼 다양한 정치를 가지고 있는데, 그 다음에 그런 장래의 희망이 바로 당대표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홍준표 대표를 비난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. 정우택 전 원내대표 그동안 많은 독서를 쏟아냈습니다.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. 우리 중진 의원들을 향해 연탄가스, 한줌, 부역자 노릇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을 보고 당대표로서의 제가 그 품격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이것이 과연 허공의 메아리로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. 경쟁 대상자가 될 사람이라든지 또 본인이 여러 가지 좀 사감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입을 하지 않고 있는. 그러자 홍준표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삼행시가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.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나타나면 분란이다. 예, 그리고 계속해서 좀 보실까요? 보면은 택이라소 빨리 와서 정계를 떠나달라라는 삼행시도 있고요. 그리고 정말 끝내야 된다, 못된 인간이다 라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낳는 삼행시도 온라인상에서 지금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정우택 의원의 삼행시까지 등장을 한 모양인데, 그러면 강병규 기자가 저 정우택 의원과 오늘 좀 접촉을 해봤어요? 뭐라고 네, 하던가요? 해봤는데 이제 차기 당대표를 노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.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전당대회부터 꿈꿀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고요. 네. 장제원 대변인이 이제 당대표를 노린 것이다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니까 장제원 대변인은 당 대변인이 아니라 당대표 대변인이냐라면서 규탄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이게요, 황 의원님,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지금 지방선거 어떻게 잘해서 이길 생각은 안 하고 차기 당권에 지금 뭐 누가 나서느니 마느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 지방선거 아예 포기한 거 아니냐, 뭐 이런 또 좀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더라고요. 조금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진짜 뭐 한국당 지지자들한테는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진짜 뭐 지금 여당하고 싸워도 시원찮은 마당에 진짜 내분 내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보면은 분위기가 지금 추세대로라면 어차피 선거 진 것 같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선거에 지면 그 선거 책임론이 나올 거고. 그러면 이제 당권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당권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. 결국 국회의원들은 다음 대선을 또 노려야 되는데 예. 벌써 2020년 그 국회의원 선거를 노리고 거기에 따른 공천권을 얻는 그런 당권 문제를 갖고 좀 벌써 포석을 두는 것이 아닌가. 예. 좀 나쁘게 얘기하면 선거를 좀 포기한 듯한 허허. 느낌까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
자, 어찌됐건 그렇다면 지금 당대표를 꿈꾸는 한국당 내에서 당권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벌써 이름이 여러 명 등장하던데요, 노 기자? 네, 뭐 자천, 타천까지 다 합치면은 10명 정도가 넘는다 이런 아이고야. 관측도 나오는데요. 실제로 이제 조금 전에 순간포착에도 등장을 했었던 이완구 전 총리라든지 황교안 전 총리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고요.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 대표죠. 김무성 전 대표는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고요. 원유철, 이주영, 정우택 의원들까지 해서 중진 의원들의 이름이 다 포함돼서 한 10명 정도 후보군이 있는 상태입니다. 알겠습니다. 지방선거가 지금 이제 뭐 12일밖에 안 남았는데 말이죠. 자,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을 조금 더 곤혹스럽게 만든 한 남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? 자, 오늘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의 이 발언이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. 도시도 끊임없이 진화해 나갑니다. 그래서 도시를 손보지 않으면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 전혀 화장도 안 하고 씻지도 안 하고 산다. 이거 안 되잖아요. 매일 씻고 다듬고 또 피트니스도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를 다듬어줘야 돼요. 도시도. 네.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김문수 후보의 그 말의 요지의 그 전제가 사실 여성은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뉘앙스였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성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고, 최근에 여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성적 고정관념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것을 더욱더 조장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시청자 여러분들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시간이 다 됐네요. 예,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